네, 안녕하세요. 상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가 이제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도 조금 해야겠지만,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변호사 공부를, 이게 법 공부를 할 때 되게 열심히 좀 약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그 우리나라 법이 민법 같은 경우 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민법 들어온 거고, 그러다 일본 애들이 또 독일 애들 좋아했거든요. 약간 막 독일 병정처럼 막 딱딱 각 잡힌 거 좋아해요. 일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독일 애들 법을 그대로 갖고 왔고, 독일 애들은 또 로마법. 우리나라 막 로마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본 로마. 그 로마법을 가지고 왔어요. 독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로마법을 많이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막 로마법까지 공부, 막 책 찾아보고 이럴 정도로 저는 되게 막 공부할 때 약간 깊이 빠져들어서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든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진짜 나는 정말 법에 대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왔는데, 웬걸 이제 막 뭐 대형 로펌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데들 있잖아요. 뭐 김앤장이니 뭐 태평양 뭐 광장 뭐 에이펙스 뭐 12뭐 로거스 이런 데들이 막 다 먼저 썼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저는 되게 좀 팬시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지. 뭐 그렇다고 막 내가 무슨 사법연수원 출신이어 갖고 사법연수원에서 몇 등 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정말 발에 채이는 어떤 그런 어떤 막변호사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차였고. 근데 저는 항상 사회에 대해서 되게, 그때는 되게 한 7, 8년 전에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제 정말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아무도 뽑아주지 않을까, 되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열받았던 거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다들도 연애도 하고 막 애인도 만들고 막 30대 초반이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한 명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젠장. 야,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코너에 몰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법률 소비자들은 저를 찾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재판 가면은 승소율도 당연히 높을 줄 알았고. 근데 웬걸 그렇지 않아요. 결국 판사랑 검사랑 친한 변호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막 판검사 그러니까 판검사 잘 안다고 해서 찾아가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죠. 뭐 알긴 아는데 막 사이가 안 좋게 알아. 이런 경우는 이제 망하는 거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눈먼 돈은 없어요. 돈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전관 변호사한테 돈이 간다는 거는 그들이 분명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년 정도, 제가 10년 차거든요. 10년 정도 법조인 생활 해보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봐달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똑같은 이유에서 판검사 걔네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잘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어떡하냐. 나는 스펙도 없어서 대형 로펌한테도 선택을 못 받고 소비자한테도 선택을 못 받는. 그럼 내가 열심히 막 로마법 찾아보면서 공부한 건 뭐냐? 그냥 헛짓거리 한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고, 그렇게 어쨌든. 근데 우리들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헛짓거리 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야, 너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라고 다들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나와보니까 저 너무 열받는 거죠. 진짜 딴 거,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괜찮아요. 내가 좋은 옷 못 입고 이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한 명 건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젊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세상을 봤죠. 세상을 봤더니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에 다 이미 진출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약간 시각을 삐딱하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뭐 그래 서울대 뭐 그래 연고대 나와가지고 공부 잘했어? 뭐 변호사야? 아니면 뭐 의사야? 아, 그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그래 너보다 공부는 못했어. 그치, 공부는 못했겠죠. 아무래도 뭐 어느 시대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상위권 몇 프로 있으니까. 하지만 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한테 돈은 질 수가 없다. 너는 나보다 돈은 못 벌 거야.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 그럼 너 법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을 많이 알았으니까 그럼 됐잖아. 뭐 왜 돈까지 잘 벌라고? 나는 글쎄, 난 너한테 돈은 아주 조금만 줄 거야. 열심히 해봐.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차이고 저기서도 차이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이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길래 내가 저들한테 어쩔 수 없이 좀 어떤 사회의 어떤 뭐 헤게몬이라면 헤게몬이고 좀 어떤 기득권이라면 기득권들을 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을 때 솔직히 되게 천박하지만 뭐 좀 진부하지만 사실 천박하다가 볼 것도 아니에요. 천박하다가 볼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진부하긴 하죠. 결국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젊을 때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그들보다 늦게 태어나가지고 조금 한 뭐 7, 8년 되는 세월 막 법정 간다고 삽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했다면 나는 저들한테 질 생각이 전혀 없고 이길 자신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좀 늦었지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서 부동산을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예 부동산을 열어버립니다. 열어가지고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각보다 먹을 게 정말 많습니다. 먹을 게 정말 많고 지금은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조금 더 혈기왕성할 때 사회에 대해 가졌던 분노나 어떤 원망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없어진다는 건 왜 그래요? 결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로워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뭐 변호사 돼가지고 중개사 하면서 그게 뭐 자랑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좀 뭐 직업에는 기본적으로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동산 손님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친절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저를 먹고 살게 해주고 있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걸 제가 배우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하면요, 제가 전문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손님들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훨씬 많이 배워요. 그래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다들 호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뭐 지금 뭐 임대차 3법 폐지한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한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결국 여러분 지금 뭐 그 윤석열 됐잖아요. 윤석열 됐는데 결국 부동산에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막 좋은 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뭐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선택만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요? 뭐 피자가 더 좋아, 치킨 더 좋아. 막 치킨 더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있고 피자 더 좋아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해요. 막 어느 때는 치킨 먹고 싶고 어느 때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만큼 뭐가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고 사람마다 다른 건데, 윤석열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나쁜 정책을 피겠다? 아니에요. 윤석열은 피자를 선택할 거고 문재인은 치킨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같은 사람도 치킨이 좋을 때가 있고 피자가 좋을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윤석열 정책이 좋아요. 돈을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문재인 정책이 좋아요. 피자만 먹다 보면 치킨 먹고 싶고 치킨만 먹다 보면 피자 먹고 싶잖아요.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치킨이고 뭐가 피자냐? 다주택자를 지금 윤석열은 좀 종부세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유세예요. 결국은 보유세 깎아주겠다는 거. 어떻게 깎아줘?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뭐예요? 결국은 예컨대 내가 두 채 갖고 있어. 근데 한 채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 그럼 이건 종부세 안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치 봐야 돼. 잘못해서 또 아파트값 폭등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나 소형 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걔네들은 내가 종부세 안 물릴게. 그거는 사.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그 월세 싸게 줘서 좀 사회에 기여해. 옛날에는 막 이명박 때는 아파트까지 다 주임사가 됐잖아요. 아파트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 아파트값이 오를까봐. 그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온 얘기예요. 뭐 심교원 여기 보이세요? 뭐 민간 임대 등록제 되살려 시장 정화? 시장 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 안정화 돼 있는데 민간 임대 등록제라고 이름을 또 싹 바꿔서 얘기하죠. 이 주임사예요, 주임사. 주임사해서 조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빌라 같은 거 사갖고 주임사 등록하고 보유세 안 낸단 말이에요. 종부세 준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빌라 수요가 늘겠죠? 그럼 빌라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치킨을 원하는 사람, 치킨 정책을 선택할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 더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뭐 치킨이 나쁘고 피자가 나쁘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그럼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